경험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고 설명이 사라지고 결정은 빨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약용은 바로 이 조용함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덜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왜 경험 많은 어른을 끝까지 경계했는지, 그리고 경험이 어떻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험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쌓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같은 상처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 경험은 하나씩 몸에 남습니다. 처음의 경험은 대체로 조심스러움을 키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겠구나, 이런 선택은 조금 더 생각해야겠구나 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험은 방향을 바꿉니다. 조심스러움 대신 확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봤다, 이건 안 해봐도 안다, 사람은 결국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경험이 쌓이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경험이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빨리 결론을 냅니다. 상황을 끝까지 보지 않아도 이미 결과를 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빠름은 능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부르고 망설이지 않는 태도를 리더십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약용은 이 착각이 사람을 가장 쉽게 위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실수를 덜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덜 보게 됩니다. 이미 안다는 생각이 눈을 가리고 확신이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판단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고. 이 말은 겸손하라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경험은 사람을 이해하게도 만들지만 사람을 단순화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유형, 비슷한 선택, 비슷한 결말이라는 틀 안에 사람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다치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을 쌓을수록 판단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결론을 가장 위험한 생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지, 이 상황이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상황과 같은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심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경험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자르고 결정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칼은 사람을 향하는 순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정약용은 경험을 칼로 쓰지 말고 버팀목으로 쓰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한 번 더 버티게 해주는 힘으로 사용하라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그 자체가 많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경험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처음 경험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경험은 조금 더 빠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 경험부터는 사람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다. 사람은 결국 이렇다. 이 경우엔 답이 정해져 있다. 정약용은 이 문장들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는 대신 자기 경험을 꺼내 씌우기 시작합니다. 경험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가장 쉽게 틀리는 순간은 모를 때가 아니라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확신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며 설명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게 됩니다. 말의 끝을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어른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말은 듣고 있지만 사실은 확인만 하고 있는 상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맞다는 증거만 찾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이런 태도를 능숙함으로 착각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같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같고 상황을 꿰뚫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능숙함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고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 앞에서는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 많은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이해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고립이 어른을 가장 늙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 이상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이 쌓일수록 의식적으로 자기 확신을 늦췄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이 생각이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편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귀찮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를 끝까지 따졌습니다. 정약용은 확신을 갖는 것보다 확신을 보류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신은 순간이지만 보류는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은 흔들립니다. 내가 맞는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흔들림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흔들림이 사람을 열어둔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확신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은 사람을 가두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틀렸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맞았을 때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몇 번 연속으로 들어맞고 주변에서 역시 경험은 다르다는 말을 듣고 결과가 예상대로 흘러갔을 때 사람은 조용히 확신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알겠다는 생각, 이쯤 되면 굳이 끝까지 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정약용은 바로 이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판단이 맞았다는 경험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인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바뀌지 않고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말의 끝을 예측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상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경험은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만 사람은 설명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 옆에서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말해봐야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상대를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침묵을 아주 위험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이 침묵을 안정으로 착각합니다. 조용하니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갈등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조용함 속에 관계의 단절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판단이 끝난 사람 곁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이 쌓일수록 말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는 말을 줄이고 정리하려는 말을 줄이고 결론을 내리는 말을 의식적으로 아꼈습니다. 대신 듣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왜 그 말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침묵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오래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사람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어른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 앞에서 항상 학생처럼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결론을 가진 스승이 아니라 질문을 가진 어른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경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정리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남기는 방향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판단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 빠름은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때로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편리함이 사람을 가장 쉽게 소모품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이 정도면 알겠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쯤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결론을 앞당깁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순간에 경험이 사람을 떠난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사람을 살피는 데 쓰이지 않고 사람을 가르는 데 쓰이기 시작하면 그 경험은
지혜가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 된 경험은 말을 짧게 만들고 판단을 단단하게 만들며 상대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결론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어른이 늙는 순간은 나이가 들 때가 아니라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을 가질수록 그 경험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을 정답처럼 내놓지 않았고 자기 기준을 남의 삶 위에 쉽게 얹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이란 말해줄 것이 아니라 버텨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대신 판단해주는 힘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힘 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경험을 속도의 이유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만큼 겪었으니 이만큼 더 기다릴 수 있고 이만큼 알게 되었으니 이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경험은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겸손의 근거였습니다. 확신은 사람을 혼자 서게 만들지만 겸손은 사람 곁에 다른 사람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결국 무엇으로 기억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마쳤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남겼는지로 기억된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틀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람을 끝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순간에도 여지를 남겼고 판단이 가능한 자리에서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느린 태도는 우유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아주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빠를 필요도 없고 더 많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경험을 칼처럼 쓰지 않을 용기,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아직도 배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경험 많은 사람에게 끝까지 요구했던 유일한 태도였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데 쓰면 경험은 위험해지고 사람을 남기는 데 쓰면 경험은 비로소 어른의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사람을 끝내는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데 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멈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정약용이 말한 어른의 길에 한 발 들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